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후에 관한 이제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인간사가 비슷하듯 나중에 노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좀 고생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걱정을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지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사가 젊을 때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만약에 노후 자금으로 한 6억 원 정도가 있다면 노후 준비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6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가구가 23%라고 하는데, 물론 가구당 자산이기 때문에 1인당 배분되는 자산은 훨씬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에 필요한 자산이 단순히 일정 금액을 모두 모아두는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 남은 삶의 전 기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그 자산이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로 전환되어서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한 6억 원 정도가 있다면, 근데 그걸 이제 배당이나 어떤 현금 흐름으로 창출할 수 있는 툴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기보다는 조금 소일거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좀 충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은퇴 준비의 핵심 조건이 크게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한 적어도 2,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긴 은퇴 기간에서도 자산이 고갈되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로 물가 상승과 의료비가 증가하는 이 시장 변동성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의료비와 돌봄과 비용과 주거 유지비 등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가 한 240에서 268만 원 수준인데,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적정 생활비를 월 30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합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30년 뒤에는 더 커지겠죠. 이게 개인의 소비 성향과 건강 상태와 활동 범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은퇴 자산 계획이 단순히 얼마가 있으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의 삶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 배분을 철저히 하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고, 연금을 활용해야 하고, 리스크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겠죠. 세계적으로 재무 설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참고되는 개념 중 하나가 4% 룰이 있습니다. 파이어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이 룰을 굉장히 눈여겨봐왔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규칙이 은퇴 이후에서 자산의 연간 4%를 인출을 하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생활비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전제로 적정 은퇴 자산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초 도구로 활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은퇴 직후에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약 3,6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4% 룰에 적용하면 필요한 은퇴 자산의 규모가 약 9억 원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또 세금과 기타 수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계획 수립의 참고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죠. 생각을 해보면 9억 원을 가지고 은퇴를 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6억 원의 자산은 단순히 총액만으로 충분한 은퇴를 결코 의미하진 않지만, 생활비 수준과 투자 전략과 연금, 기타 수입 구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 6억 원이 노후 준비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은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거죠. 은퇴 후에 재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자산이 단순한 보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입원으로 전환을 가능하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과 이 리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자산에 배분을 하면 연금화가 가능하고, 투자 수익화와 임대 수익화 등을 통해서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퇴 후의 재정 안정적인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충분한 자산이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지출 등 노후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유 자산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고, 급격한 의료비가 증가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시에도 재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적연금과 복지제도의 보완 기능이 결합될 때 6억 원 수준의 자산은 더욱 의미가 커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소득이 있다면 개인 자산의 인출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실 6억 원의 자산을 이제 노동소득과 투자로 불려 나갔다면 이를 아주 성실히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납입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과 자산 기반 인출이 함께 작동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이런 장점이 생기는데요. 결국에 6억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히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배분하면서 공적 연금과 결합해서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지에 따라 노후 준비 완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은퇴 자산의 적정성은 총액보다는 현금 흐름 구조와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과 이런 연금과 복지제도와의 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6억 원의 수준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목표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신호가 될 수 있죠. 아울러서 4% 룰이 어디까지나 통계적, 이론적 지표일 뿐, 실제 은퇴 설계에서는 개인의 생활비 수준과 건강 상태나 가족 구조나 투자 성향, 그리고 금융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과 장기 재무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6억 원이라는 게 단순한 이런 자산적인 총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재정적 여유와 위험 대응 능력과 다양한 소득원의 확보 가능성, 그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 완료의 지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은퇴가 단순한 금액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돈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지의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운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계획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4%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 6억 원이라는 자산을 한 연평균 약 8%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자산 배분 전략을 운용한다면 매년 그래도 한 5% 수준의 인출과 3%의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면서 충분히 장기적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때 또 연금이 있잖아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소득을 병행하고, 또 생활비 인출과 이제 투자 수익, 연금 소득이 결합되면서 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면서, 또 내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소일거리나 조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에 2, 3일 정도 일하면서 한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또 얻을 수 있다면, 벌 수 있다면 그 돈을 합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해집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단기간에 6억 원을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저축과 투자와 그리고 이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게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시간과 자산 운용 전략과 복리의 힘이 결합되면 6억 원의 자산과 연 8% 수익률과 5%의 자산을 인출, 그리고 연금과 소일거리의 어떤 결합이라는 구조로 현실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과 리스크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단 지금 6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한 30대 중반에 약 1억 원의 초기 자산이 있고 매월 10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자산 배분을 통해 연평균 7, 8%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복리 효과 덕분에 한 10에서 11년 정도면 6억 원에 도달합니다. 그때 나이가 되면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안정적인 노후 기반 자산이 마련되는 셈이고,
사실 4, 50대쯤이면 그래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AI나 뭐 이런 노동의 종말 시기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6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후에는 매년 5% 정도만 인출을 하더라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그때도 이제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굳이 매년 인출을 안 해도 그냥 돈이 계속 굴러가게 하는 그런 구조를 세팅해 놨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굳이 높은 소득을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몰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투자와 적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만, 자신이 목표치에 도달한 시점부터는 경제적 자유가 현실화되고 소득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을 활용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리나 가족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구조가 단순히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리스크 대비 능력을 확보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노후에 관해서는 뭐 돈을 얼마 모으고 얼마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노후 준비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액이 1억을 모으거나 뭐 3억 정도면은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말 안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10억이나 뭐 20억이나 뭐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노후를 어떻게 맞이를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타협점을 좀 찾아봤을 때 그 중간에 한 6억 정도를 생각을 해봤고, 사실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1인 가구로서 계속 살아가고 뭔가 누군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의 돈이 있다면 노후 준비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